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스라님의 소름 돋는 공포 실화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여보세요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 주셨잖아요. 그래도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될까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간만에 직업계단 박제사입니다. 오? 박제사? 그 동물 박제하는? 네. 오, 직업계단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Let's get it! 이 얘기 같은 경우엔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큐 쪽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태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촬영을 나갈 일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철새 촬영을 하려고 어느 한 늪에 가가지고 생태학 연구하시는 박사님이랑 같이 철새 촬영을 하다가 그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게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에는 촬영 현장 같은 게 되게 긴박하고 뭔가 바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철새 촬영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을 해요. 아, 그 날라와야 되니까 걔네가. 네, 그쵸. 제가 촬영하려고 했던 장면은 이제 호숫가에 애들이 쫙 앉아있다가 단체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군무를 딱 펼치면서 날아가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오, 예. 근데 애들이 막 간을 봐요. 퍼덕이다가 막 멈추고 퍼덕이다가 멈추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님이랑 할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 계속 막 하다가 그분이 무서운 얘기 해준다고 하면서 운을 떼신 게,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남아 계시고 학교도 없고 학과도 없고 학원도 없는 게 박제사라는 직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정말 극소수래요. 근데 자기가 좀 거래를 했던 박제사 한 분이 겪었던 얘기를 해주겠다. 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자기가 대학생 때 그 박사님이 대학생 시절에는 동물 박제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래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대요. 네. 지금이랑 다르게 멸종된 야생동물도 많이 없고 수많은 야생동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잡아다가 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학생 때 교수님을 따라갖고 생태 관련 연구를 하러 나가면은 이제 동물 사체를 주워다가 막 박제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맡기고 막 그랬대요. 네. 그래갖고 좀 연결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대학교다 보니까 정해진 박제하시는 분한테 지속적으로 의뢰를 계속 맡기다 보니까 자기가 자주 보는 박제사 한 분이 계시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이 자기가 새들 사체를 들고 그 박제사 분한테 가가지고 박제를 의뢰를 하려고 갔더니만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좀 얘기 좀 하자. 자기도 일만 하니까 힘들다, 뭐 심심하다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 차를 한 잔 권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신 그 생태학 박사님도 무서운 얘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서운 거 겪으신 거 없으시냐 이러면서 그분한테 물어보시게 된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이게 니한테 무섭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내가 겪은 무서운 얘기는 있다 라면서 이제 운을 떼시더래요. 과거에는 대한민국 대학교에 박제를 공부하는 학과가 있었대요. 오. 네, 지금은 없어졌다고 저도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자기가 박제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박제라는 그 직업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박제 기술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보니까 해외를 나가서 배워오자 라는 생각을 해서 유학이 흔치 않던 그 시절에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됐대요. 해외로 유학을 가가지고 박제하는 수업을 막 듣고 서적도 보고 하면서 박제에 관련된 기술도 좀 익혀가면서 실습도 좀 해가면서 어느 정도 기술이 붙었을 때 이게 어쨌든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실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늘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해외에 박제 사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대요.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히고. 네. 그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진짜 별의별 그냥 동물들을 다 박제 실습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대요. 그 회사 체계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접수를 받으면은 접수원이 이제 사체를 들고 뒤로 와가지고 박제사한테 건네주면은 박제를 해서
며칠 후에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직접 찾으러 오는 시스템이었다는데 오. 그 접수를 하시는 분이 되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이렇게 막 사채를 들고 들어오시더래요. 가지고 좀 물어봤대요. 어쨌든 얼굴 좀 본 사이니까 도대체 뭔 일이시냐, 뭔 일이시길래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냐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다가 하신다는 말씀이 이상하게 똑같은 사람이 자꾸 박제 의뢰가 들어온다고. 오? 그러니까 이게 흔치 않은 일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총기가 합법인 나라여가지고 사냥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자기의 사냥 전리품 같은 느낌으로 박제를 신청하는 사람도 되게 많던 시대였대요. 헌팅헤드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거면 다행인 거 아니냐고 딱 이러는데 사체를 이렇게 딱 꺼내갖고 딱 내밀는데 강아지더래요. 근데 저도 되게 몰랐는데 해외에서는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거나 그런 박제를 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대요. 예. 그래서 박제 사업이 조금 크게 번창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는데 그분이 일하셨을 땐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키우던 동물일 수 있지 않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근데 이분 말하시는 게 개를 여러 마리 키운 것 같지 않다고. 예. 항상 한 마리씩 입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사체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위로의 말을 건넬 거 아니에요. 예. 키우시던 강아지였나 보네요. 안 됐습니다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이제 다음 강아지 입양해야죠 딱 이러고 2주도 안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강아지 시체를 들고 또. 근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대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도 몰랐대요. 워낙 땅덩이도 넓고 이름 같은 사람도 많고 할 테니까. 근데 이게 한 3-4번 보니까 얼굴이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 저번에도 왔던 그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또 오는 거야. 예. 근데 또 다른 강아지를 들고. 기분이 너무 찝찝하더래요. 어쨌든 의뢰가 들어왔잖아요.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박제를 막 했대요. 이제 막 엄청 과정 복잡하대요. 막 가죽 다 벗겨내고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낸 다음에 막 진짜 별의별 공정 과정을 다 거쳐갖고 박제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보내드리게 되는 날이 딱 왔대요. 근데 이분이 문득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이분 집은 얼마나 많은 동물의 박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 내가 배송 가보겠다 그 집에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예. 사실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박제한 강아지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분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대요.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배를 누르고 어디서 나왔다, 주문하신 박제품 들고 왔다 딱 하니까 그분이 문을 진짜 조심스럽게 살짝만 열고 얼굴을 막 이렇게 확인을 하더래요. 그러더니만 한다는 말이 왜 매번 오는 사람 아니고 당신이 왔냐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변명을 했대요. 그분 쉬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러면서 변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자기를 막 보더니만 누나를 좌우로 이렇게 막 굴리더니만 꼭 아무도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문을 이렇게 쫙 열어주더래요. 예. 그 안에 들어가서 봤던 모습이, 해외는 개인 주택이 좀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분도 좀 큰 집에 살았는데 자기 눈으로 봤던 것만 10개가 넘는 강아지 박제가 있더래요. 그게 너무 기괴하더래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둘도 아니고 어떻게 10채가 넘는 박제품을 갖고 있을 수 있냐, 그것도 강아지만 하고, 이거는 도대체 이 사람 분명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건네주고 이제 좀 찝찝한 마음에 급하게 퇴근을 한 거죠.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흘렀대요.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자기 일하는 사업체로 경찰들이 이렇게 오더래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접수하시는 분한테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미 접수하시는 분들
눈에는 이미 다 익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 있으시냐 이러니까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 자료를 모으려고 왔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행적을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꺼내달라고 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모든 기록은 다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사업체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 진짜 2주, 3주 간격으로 매번 동물 박제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쫙 뽑아서 다 갖고 왔대요. 갖고 와가지고 경찰한테 주니까 경찰이 앞에서 막 이렇게 서류를 보더니만 고맙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가더래요. 예. 근데 사람 심리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접수하던 사람이 경찰을 붙잡고 혹시 무슨 일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지역에 이사 온 지가 반년이 채 안 됐대요. 근데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강아지만 거의 10마리 이상을 박제를 신청을 한 거예요. 미쳤다 진짜. 예. 그러면서 옆집에서 종종 신고가 들어온대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낸다. 막 퍽퍽거리는 소리도 나고 깨갱거리는 소리도 나고 막 이상한 소리도 낸다. 막 그런 식으로 종종 신고가 접수돼가지고 몇 번 경찰들이 찾아갔었던 집이래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나서 어쨌든 체포할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한 다음에 경찰이 그 사업체를 나오게 됐대요. 나왔는데 그 접수하시는 분들이 박제하시는 분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방금 경찰이 와가지고 너 그때 배송 갔던 그 집 거기 동물학대로 해가지고 지금 잡으러 간다고 한다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속으로 좀 안 좋은 생각이지만 안 좋은 생각밖에 날 수가 없더래요. 이게 그 사람이 그러면은 진짜 키우려고 입양을 한 게 아니라 그 짓거리를 하려고 입양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쌤통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예. 그러다가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궁금하더래요. 문득 쉬는 날.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갖고 궁금하더래요. 그래갖고 쉬는 날 자기가 배송 갔으니까 집 주소는 알 거 아니에요. 그 집으로 쭉 갔대요. 딱 갔는데 폴리스 라인이 쳐있대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동물학대 혐의면은 그냥 잡아다가 깜빡 넣어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래요. 예. 뭐하지 하면서 이렇게 막 고개 내밀고 이렇게 막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들이 땅을 파고 있더래요.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었대요. 저 왜 땅 파지? 이러는데 뼈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근데 박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동물 인체 구조에 관련돼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다 강아지 뼈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폴리스 라인 이제 해제가 되고 그 사람이 감옥을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집이 임대가 나오고 나서 그 근방으로 해가지고 그 집 들어가면은 그렇게 개 짖는 소리가 나고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고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귀신의 집으로 변해버렸대요. 거기가. 네, 그 집이. 와. 그리고 나서 주변 이웃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웃분들이 옆에 집에서 2층 같은 데서 창문을 이렇게 보면 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마당 곳곳에 수많은 뼈들이 나오더래요. 저 얼마나 그 짓거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그 생태학 연구하시는 박사님이랑 커피 마시면서 자기가 박제사 일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소름 돋는 일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그런데 생태학 교수님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나쁜 놈이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해외에서는 그래 애완동물들 이렇게 박제하는 거 흔하니까 숨길 수라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마시다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겪으신 거 없으세요라고 물어봤대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자기가 그 일을 겪고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너무 충격을 먹어갖고 예. 이게 자기 생각은 이런 일은 해외에서 말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난 실습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냥 한국 와가지고 박제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대요. 이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멸종위기 동물을 관리하시는 센터나 동물원에서 자연사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박제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시기가 됐대요. 그러다가 문득 궁금하더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동물 사체를 이렇게 만지고 그러는데, 이게 동물들이 자기가 살았던 몸을, 저는 박제 공정 과정을 되게 세세하게 들었거든요. 오, 예.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표현을 하면 이게 잘릴 정도의 좀 잔인한 공정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시는데 진짜 되게 잔인한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막 간단하게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을 일단 벗겨내고 나서 안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죽을 완벽하게 벗겨내지 않으면 그 안에서 가죽이 썩어가면서 냄새도 날 거고 이제 형태 유지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품 같은 걸 부어갖고 그냥 살 자체를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가죽을 제외하고 막 그런 과정도 있대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와, 내가 이렇게까지 동물 시체를 가지고 잔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동물들이 나한테 원한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들더래요. 오. 그러면서 되게 걱정이 되더래요. 아, 그분도 무서운 얘기를 좀 즐기셨나 봐요. 어느 날 진짜 내가 객사하거나 막 그러진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게 되면서 좀 불안불안해지더래요. 그래갖고 뭐 믿거나 말거나 무당이나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쉬는 날 정처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눈에 그냥 딱 띄는 무당집을 딱 들어갔대요. 무당이 자기를 딱 보더니만 소스라치게 놀라더래요. 그리고 너무 자기 스스로도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놀라시냐 이러니까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쏘아붙이더래요. 그래갖고 앉아갖고 무릎 꿇고 설명을 했대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하니까 무당이 혀를 차면서 한다는 말이 넌 제명에는 못 갈 거라고. 너 지금 등 뒤로 정말 진짜 수많은 동물령들이 너 하나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너 자면서 꿈자리는 뒤숭숭하지 않냐고. 막 하면서 오히려 그 무당이 너 괜찮니라고 이렇게 막 물어볼 지경이더래요. 예. 근데 듣기에 솔직히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기분은 안 좋잖아요. 사람이 듣기에 되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분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왔던 무당집에서 이런 험담을 듣다 보니까 본인도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난 신경 안 쓴다 이러고 딱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게 사람이 암만 무시를 한다 하더라도 찝찝함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위령제를 한번 지내보자. 동물들을 위해서 위령제를 한번 지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머릿속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박제를 했던 동물들을 막 생각을 해봤대요. 강아지도 했었고 너구리도 했었고 오소리도 했었고 막 참새도 했었지 막 이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박제를 했던 동물들을 막 생각을 하면서 그 동물들이 먹을 만한 음식들을 제사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위령제를 한번 지냈대요.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사잖아요. 절 2번 하고 반절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막 게사료도 올려놓고 이것저것 막 음식들 이렇게 쫙 상에다 올려놓고 향 펴놓고 진짜 막 얘기를 했대요. 과학의 발전을 위하고 후손들을 위해서는 박쥐지만 내가 진짜 니들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젊은 홧김에 그냥 이런 게 멋있어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가지고 했던 일인데 진짜 아닌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막 절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냥 앉아갖고 이렇게 가만히 절을 하고 나서 영혼들이 있으면 저 사료를 먹겠지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멍을 때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잠이 딱 들었는데 주변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미친 듯이 나더래요. 예.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눈을 딱 떴대요. 눈을 딱 떴더니만 진짜 수많은 동물들이 자기 방 안에 가득 차가지고 그 제사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 막 거기서 미친 듯이 물고 뜯고 막 싸우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딱 깨가지고 든 생각이 진짜로 내 주변에 동물령들이 있구나.
야, 얘네들 그래도 밥은 먹였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런 식으로 위령제 한 제사상을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그날 밤 잠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박제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꾼 적이 없는 악몽을 꾸게 됐대요. 꿈을 꿨는데 웬 너구리 한 마리가 자기 발 밑에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잠들기 전에 한 행동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꿈을 꾸나 보다 하면서 이제 너구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너구리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너구리가 입을 살짝 쫙 벌리더래요. 근데 그 안에서 새가 나오더래요. 새가 막 나오더래요. 그러더니만 너구리가 캐캐캐거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러더니만 그 안에서 강아지가 나오더래요. 근데 다 이제 싸늘한 주검인 상태로 나오더래요. 예. 너무 기괴하잖아요. 와, 이게 지금 내가 뭔 꿈을 꾸고 있는 거지? 뭔 꿈을 꾸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구리를 쳐다만 보고 있지 못하고 막 고개를 돌리려고 그랬대요. 고개를 돌리려고 그랬는데 너구리가 이렇게 컹컹컹컹 거리면서 이제 소리를 내거든요. 막 하면서 자기를 꼭 쳐다보라는 듯이 엄청 컹컹거리더래요. 신경은 쓰이잖아요. 그래갖고 돌렸던 고개를 조용히 이렇게 딱 돌려갖고 너구리를 딱 봤더니만, 너구리가 자기가 이제 박제를 하는 중간 과정의 모습으로 변해 있더래요. 그러니까 되게 잔혹한 상태인 거죠. 그걸 보고 나서 너구리한테 막 미안하다고 막 빌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러다가 잠에서 깼대요. 와, 이게 너무 찝찝하더래요. 그날 꿈을 꿨는데. 그래갖고 이런 일을 나만 겪는 건가라는 생각이 막 들어갖고 출근을 해가지고 다른 박제사분한테 나 어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꿈을 꿨는데 너무 기괴하다. 선배님은 겪으신 거 없으시냐 하면서 이제 물어봤대요. 그 선배가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야, 너도 슬슬 박제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박제사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되게 유명한 괴담이 있더래요. 이게 어떤 괴담이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들을 박제하면서 동물령이 자기한테 붙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제가 들었을 땐 고독에 가까워요. 고독술 같은. 동물령들끼리 잡아먹기 시작을 한대요. 예. 그 중에 이제 최상위 포식자가 하나가 나타나게 될 거래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얘기를 해줬던 박제사 분은 너구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가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더래요. 그렇게 이제 서로 동물령들이 먹히고 막 그러다가 결국 한 마리만 남을 거라고. 그럼 너는 그 한 마리를 위해 갖고 정말 지극정성 위령제를 한번 올리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하면서 이제 말을 흐리더래요. 불안하잖아요. 도대체 끔찍한 경험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선배한테 들었다. 대부분 지금 박제하시는 분들은 연줄이 다 짧으니까 다 거기서 끼리끼리 아니까, 네. 나는 지금까지 내 주변에서 그렇게 위령제를 지내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선배가 얘기해 주시기를 객사를 당했대요. 객사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박제하시는 분들이 표본 채취를 위해 갖고 산을 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대요. 산에서 객사를 당했는데 동물한테 사체가 다 갉아먹혀진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위령제를 지내지 않으면 그렇게 객사를 한다고 하더라. 뭐 사실 여부가 알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별탈 없이 하니까 너도 한번 그렇게 해라 꼭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 정말 정성껏 위령제를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 정성껏 위령제를 지내줬대요. 네. 그날 저녁에 너구리가 나와갖고 자기 주변을 빙글빙글빙글 돌더래요. 막 빙글빙글 돌면서 꼭 먹이를 탐하려고 간을 보는 느낌이더래요. 자기는. 오, 예. 그러니까 무섭더래요. 너구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달려들면 너무 막 위험할 것 같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주의 집중해서 꿈속에서 너구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쳐다봤대요.
너구리가 자기 주변을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자기를 한번 이렇게 싹 올려다보고 컹컹거리더니만 몇 번 짖더니만 뒤를 돌아서 싹 사라지더래요. 그날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딱 쓰는 순간 자기 배가 엄청나게 아프더래요. 네. 너무 아프더래요. 그냥 진짜 원인도 모르겠고 그냥 배가 너무나도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을 찾아갔대요. 병원을 찾아가니까 원인도 모르니까 그냥 진통제 정도 주더래요. 그게 한 3일을 가더래요. 그래서 출근도 못하고 3일 동안 병가 내고 집에서 끙끙거리다가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당이나 찾아가 보자. 이게 암만 생각해도 그 너구리 때문에 아픈 것 같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한다는 말이 너구리가 마지막으로 네 뱃속 한번 파먹고 갔다고. 그래서 아픈 거라고. 아이고 그래도 이걸로 끝나서 참 다행이라고 하면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3, 4일을 더 아팠던 것 같더래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고 나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 생태학 연구하시는 분이 저한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뵙고 싶잖아요. 네.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혹시 그분 아직도 박제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숨을 푹 쉬더니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던 생태학 박사님도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대학생 때 경력이 있는 박제사였으니까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돌아가셨구나, 연세가 많으셨나 보다 하면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멍 때리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옆에서 이제 오늘 못 찍겠다 이러고 나서 카메라 딱 내려놓으시고 담배 한 대를 딱 무시더니만 한숨을 쉬면서 쑥 한다는 말이, 야, 난 근데 이 얘기를 대학생 때 들었는데 진짜 까먹고 있었다가 이분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기억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이러니까 이분 산에서 객사했어 이러셔요. 근데 발견됐을 때 배에 진짜 산지인승들이 다 파먹어가지고 온전하지가 않았다고. 아마 방심을 하셨던 게 아닐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끝내시더라고요. 와. 진짜 말로가 안 좋으셨네? 네, 말로가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산에서 그 짐승들이 그렇게 파먹기가 쉽지도 않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게 막 사람의 그런 거를 파먹는 동물들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듣기 힘든 내용이었는데, 박제사분들의 이야기. 네, 그쵸.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에 박제사분들이 안 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5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50명이 안 되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정말 멸종위기 동물들 연구 보존을 위해 갖고 박제하는 경우는 아니면은 박제가 금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갖고 지금 명맥도 많이 끊겼고,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에 박제선 거의 안 남았고 아마 이거는 자기가 볼 때 한 10년, 20년 있으면 명맥이 끊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만큼 되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는 만나보질 못했어요, 박제사분들은. 전에서 들은 얘기지. 진짜로 저도 어릴 때인가 이제 멧돼지 박제된 거 한번 만져본 적은 있어요. 진짜 같아서 만져봤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뭐 털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눈은 다 의안이니까. 그치. 네, 눈은 다 의안이니까. 저 아차했다. 눈이 이상했어요. 만져봤는데 플라스틱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했는데 가짜구나. 네, 왜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체가 썩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썩는 부분이 눈이래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의안을 대체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박제사에 관련돼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를 이분한테 좀 듣게 됐는데 대부분 말로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안 좋게 돌아가셨거나 막 그런 소문도 되게 많이 들렸고 끝이 안 좋으셨거나 진짜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박제사분들의 미스테리한 직업괴담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들무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더.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완전 뭐 미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물도 살아있는 동물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또 죽었지만 그 혼을 담았던 이제 그릇인 거잖아요. 육체라는 그쵸. 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동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사라님도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을 보고 이제 그 동물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동물들이 자기가 거기서 사고를 당했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본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사고 낸 건 줄 알고 쫓아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갖고 네. 무당분들이나 민속 토속 신앙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동전 던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쇳소리 나게 노작꾼이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네, 예. 동전 던지고 그러시잖아요. 영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거를 좀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사실. 그쵸. 근데 뭐 요즘 하시는 박제사 분들 저도 따로 조사를 해봤을 때 네네. 대부분 자연사한 동물이나 이제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을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냥을 하거나 그래갖고 박제를 하는 경우는 없고. 그래서 그런 박제사 분들의 이야기를 들고 왔고, 박제사 이야기를 들고 왔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표본하시는 분들 얘기도 한번 들고 오려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소름 끼치는 직업괴담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박제사 분들에 관련된 듣기 힘든 직업괴담을 또 들어봤는데요. 이런 일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동물들은 여러분들 말 못하는 동물일지라도 하찮은 또 짐승이라고 불릴지라도 다 감정이 있고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없는 세상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들도 동물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는 있지만 진짜 동물들은 사람한테 해를 안 끼쳐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의 사랑에 또 굶주려 있고 그런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장난으로 아니면 재미로 괴롭히는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에요, 뚱비님. 진짜 이게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또 정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참여하려다 보니까 또 설 끼고 막 이래가지고 좀 더 늦어진 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준비하던 공연이랑 그 뒤에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늦게 연락을 드리는데. 아이고, 그 바쁜 게 좋은 거죠, 사실. 그잖아요? 그쵸, 그쵸. 아이고, 오늘 또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자, 다 듣진 않겠습니다. 바로 키워드만 들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나오는 학원 이야기입니다. 댄스 학원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귀신이 나오는 댄스 학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 겪었고, 근데 이제 제보가 좀 늦어서 그런데 제가 겪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런 시점, 그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랜만에. 반년 만인데. 반년 된 것 같은데. 아유, 괜찮아요. 또 믿고 들으니까. 예, 뚱비님의 이야기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에 당첨이 돼서 그 지원 사업으로 공연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운영비가 그 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대표가 100만 원을 내야 돼서 1,100만 원으로 꾸려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한마디로 저는 돈을 못 챙기는 거예요. 돈을 오히려 내야 되는 10%를.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 뭐 난 안 벌더라도 그래도 이 공연 너무 하고 싶고 댄서들이랑 같이 하자 이래서 준비를 하는데 돈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가 되는 거죠, 예산이. 그쵸. 근데 예를 들어 막내가 갑자기 족발 먹고 싶다 그래서 족발을 먹으면은 진짜 14만 원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초과하던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인가 문체부라고
문화체육부에서 그 공연장을 다 정지시켜버려요, 갑자기. 예. 공연을 못하게. 공연장 싹 다 정지. 그래서 갑자기 공문 내려온 게 비대면 공연을 해라, 온라인 공연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코로나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던 거는, 그래서 대관한 공연장에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비대면 공연으로 한다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리허설이든 뭐든 다 촬영으로 돌려서 비용이 더 초과가 된대요. 그러니까 리허설 비용도 공연 비용을 받겠다는 거죠. 촬영으로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쳐버리는데, 이때 아는 형들한테 촬영 일정 하나가 들어와요. 네, 저는 근데 이거 준비할 때도 제가 마지막 시참했었는데, 그 귀족분들한테도 고마운 게, 사적 모임이 아니면 모일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정말 사적 모임 아니면은 모이는 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연습실을 안 빌려줘요. 아. 그러니까 모이는 건 되는데 예. 연습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간상 다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때도 어쩔 수 없이 이 형들한테 촬영 일정 들어왔는데, 이게 수입이 되게 짭짤한 촬영이었어요. 솔직히 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로 좀 돈을 마련해봐야겠다. 승낙을 해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연습이 불가능하니까, 연습실이 안 빌려주니까 지방에 아시는 분 학원으로 갑니다.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수도권 이외에. 그래서 형들이랑 지방에 차를 타고 11시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연습을 시작하는데, 이제 촬영 내용이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비전공자들한테 안무를 저희가 만들어서 촬영날 안무를 알려주고 같이 촬영을 하는, 정말 꿀이었는데, 이게 죽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안무가 너무 빨리 나와서 1시쯤에 끝난 거예요. 2시간 정도 해서. 그래서 저는 지방까지 와 있는데 1시에 끝났으니까 다시 갈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새벽에라도 집 가서 메이플 스토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를 가져온 그 차 주인 형이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갑자기 패딩에서 소주를 꺼내더니 반병을 까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이구, 예. 벌컥벌컥. 그러더니 우리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형은 오랜만에 지방 온 김에 놀고 싶었던 거예요. 안 가고 술 마시고 하루 잘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진짜 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진짜 술 먹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일단 안 마신다고, 저 좀 피곤해서 자겠다 먼저. 그래서 전 연습실에서 잠을 자고 형들끼리 사무실에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이렇게 자는데 문 열리는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문 열리는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킥! 뭐 소리가 아니라 그 문 열리는 느낌, 바닥을 타고 느껴지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살짝 떴어요. 근데 거기 연습실 자체가 거울을 바라보는 기점으로 오른쪽에 탈의실이 있는 학원이에요. 연습실 학원인데 눈을 살짝 떴어요. 근데 탈의실에 또 무섭네. 이게 제가 처음 본 거거든요. 본 거라고 치면은, 탈의실에 어떤 여자애가 무릎을 감싸 안고, 어떤 자세인지 아시죠? 무릎을 감싸 안는 자세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토시오 자세. 아무튼 쪼그려 앉아있는 그 느낌이라 그러나,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전에도 시참했을 때 가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거 가위다, 큰일 났다 하고 움직여 봤는데 망한 거죠. 움직여져요. 팔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 가위 아니다. 아니 가위여야 되는데 왜 가위가 아니지? 그러니까 본 적이 전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움직이지 말아줘라는데 손가락으로 움직여도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는 저를 계속 살짝 보니까 또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저를. 그래서 이때 제가 옛날에 센서 등 사건 얘기했을 때 그 형 있잖아요. 귀신 핸드폰으로 후려갈긴. 네네네. 그 형이 얘기한 게 귀신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시대무에서 들어봤던 돌비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반응을 하면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 머릿속으로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부 제대로 하셨네. 예. 근데 저처럼 실수한 분이 분명히 귀족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어떡하지? 세게 나가? 무시해? 어떡하지? 하다가 오타가 난 거예요, 입 밖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보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이게 잘못됐잖아요. 근데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귀신이 쳐야 될 대사를 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이걸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네, 근데 갑자기 걔가 진짜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이렇게 쓱 기울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탈의실 기준 탈의실의 문이 바깥으로 열리는 문이었는데 갑자기 그 어두운 탈의실에서 그 아이가 되게 키가 작은 꼬맹이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아이랑 하나도 맞지 않는 기다란 손이 나와서 탈의실 문을 꽝 닫는 거예요. 손잡이 잡고 들어갔어요. 그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도 이건 가위이길 바라면서 한 번 더 몸을 움직여봤는데 움직여져서 이게 눈을 감고 다시 자자. 꿈일 거다. 이러고 10분 정도 잤다고 하긴 그렇고 10분 정도 눈을 감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일어나서 빠르게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사무실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 반가운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학교 선배이자 그 학원 출신 댄서인 누나가 온 거죠. 제가 자는 동안 한잔하러 그 주변 사니까. 이 누나 같은 경우는 되게 친한 게 제가 윗사람한테 말을 절대 안 놓는데 이 누나한테 놓을 정도로 친했고, 근데 이 누나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이 꽤 많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서울 생활 유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홍대 살던 누나가 밥줄이 끊겼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제가 탈의실에 이상한 여자애가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형 한 명이 자기도 화장실에서 이상한 현상을 겪었다 좀 전에. 그 형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그 화장실 거울이 있잖아요. 예. 그 거울에 누가 입김을 부른 듯이 갑자기 거울 한 부분이 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누나는 그 형 얘기는 신경도 안 써요. 그 누나가 그 학원 출신이잖아요. 저한테 바로 너 옷 어디서 갈아입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너 옷 어디서 갈아입었냐고.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갈아입었지. 너 들어와봐 이러더니 연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 탈의실 어디 이랬는데 제가 그 여자애 있던 탈의실 가르치면서 여기서 그 여자애가 봤다고 나 여기서 갈아입었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그 누나가 너 여기 안 보이냐고. 여자 탈의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남자 탈의실이 따로 있었는데 솔직히 그 시간에 저희끼리 쓰는데 여자도 없고 남자끼리 왔으니까 탈의실에 뭐 신경 쓸 것도 그냥 여기 탈의실구나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누나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시그니처 무브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무브가 평소 사용하던 무브, 평소 자주 쓰는 동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새벽에 갑자기 왜 자고 일어난 사람한테 춤을 시키냐 그러니까 빨리 해봐 이러는 거예요. 하고 그 형들한테 오빠들 오늘 안무 만든 거에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안무 만든 거 해보라고 오늘. 그래서 안무 했죠. 그러니까 그 형들한테 이거 맞냐고 얘가 한 안무 이러니까 맞다 이러니까 갑자기 지금 다 빨리 사무실로 들어와 이러면서 사무실로 다시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학원에 있는 그 아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제가. 오, 예. 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학원은 그 아이 귀신 말고도 남자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 귀신이 아까 그 형이 경험했던 화장실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누나 말로는 쫓겨난 상태래요. 그 남자 귀신이 그 꼬맹이한테. 이게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 그 누나가 입시생일 때 네. 이제 남자 귀신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입시생일 때 입시생들은 그 학원에 있는 모든 수업을 들어야 했대요. 학교가 끝나고 있는 오후 수업부터는 다 들어야 됐대요. 이제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스트릿 댄스 장르니까 들을만 했는데 이제 밤이 9시인가가 되면은 아줌마들을 위한 다이어트 댄스가 있는데 그것까지 들으라고 한 거죠 입시생들한테. 그래서 그날도 다이어트 댄스 수업을 입시생들이 앞에서 시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줌마들 앞에서 입시생들 세워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울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단체로 춤을 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울을 보면서 춤을 추면은 누가 살짝만 틀려도 되게 티가 많이 나요. 그게 그렇죠. 예. 네. 다 같이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누가 틀리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 보는데 누가 계속 안무를 틀리더래요.
계속 안무를 틀리는 게 느껴지는데 그 틀리는 게 뭔가 그 동작이 틀리는 거랑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 얼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팔꿈치가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 예. 남들은 다 얼굴이 춤추고 있는데 팔꿈치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니라. 근데 그러다 갑자기 정전이 됐대요. 근데 정전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정전이 되면 어디를 쳐다봐요? 천장을 쳐다보잖아요. 전등 자체를 쳐다보죠. 예. 네, 정전이 되자마자 다들 천장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정전되고 잠깐 깜빡 불이 진짜 0. 몇 초 들어왔었는데 아줌마들이랑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잠깐 깜빡일 때 어떤 남자가 허리를 숙여서 그러니까 천장에 붙어있던 거예요. 예. 키가 크니까 너무 커서 기역자로 아래를 내리보고 있던 거예요. 예. 형광등 위치에서. 이거를 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들은 게 몇몇 아줌마들은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원이 인수되기 전에도 룸바 차차차 같은 걸 알려주는 학원을 인수받았는데 그때부터 있던 귀신이 이 남자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씩 보이는 정도니까 그냥 뭐 흘려보냈다 그래야 되나?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됐대요. 원장님도 인수받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고. 근데 어느 날 학원에 어떤 이 아줌마가 되게 수상한데 자기 딸을 등록시키겠다고 학원을 이렇게 둘러보더래요. 학원을 쭉 둘러보고 여기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음악은 어디서 나오죠? 이러면서 들어보다가 탈의실을 둘러보는데 탈의실에 좀 오래 있더래요. 근데 그러고 결국은 결제도 안 하고 갔대요. 그래서 그날 뒤로 남자 귀신은 안 나오는데 이 학원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탈의실 쪽하고 가장 가까운 그 거울이 진짜 하나로 돼 있는 거울이 아니라 거울이 칸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예. 이렇게. 근데 탈의실 쪽에 있는 거울에 누가 손자국을 계속 남기더래요. 매너거든요. 연습실 거울이나 유리는 만지는 게 아닌 게. 근데 거기는 점심쯤에 유아 발레반이 있으니까 네. 그 애기들이 다리 찢다가 손 댔겠지 이러면서 그냥 넘기고 있었는데 이제 원장님이 하루 종일 감시를 해도 거울에 손대는 애기들이 없고 그리고 유아 발레반 담당 선생님도 애들한테 거울에 손 찍으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다. 여기 학원 원장님이 여자분이세요. 원장님이 그래서 어느 날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그 거울 속에서 퍽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분명 방금 닦았는데 손자국 하나가 뚝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자기가 청소하다가 퍽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손자국 찍혀 있어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1층에서 그 다음 수업 학생들 올 때까지 못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와서 근데 솔직히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애들한테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니네 기다렸다 이러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거울에 손자국이 여러 개가 찍혀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 그게 너무 찜찜해서 그 남자 귀신인가? 생각을 해서 그 거울 한 칸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보니까 분명히 바닥이랑 거울의 위치가 안 맞아요. 왜냐면 한 칸을 떼버리니까 바닥은 이만한데 거울은 더 짧은, 그러니까 거울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날 그 벽을 봤는데 이제 그 뒤로 원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 시간에 좀 이상한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아 발레부가 어린 애기들이나 7살, 6살 막 그런 애기들 발레 수업인데 수업이 끝나고 여자 아이들이 여자 탈의실에 손을 흔들고 집을 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게 무슨 유행처럼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인사를 하고 집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 예. 탈의실에.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네 왜 저기 인사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한두 명은 거기 예를 들어 순이면은
순이가 있다. 순이가 발 다쳐서 자기는 춤을 못 춘대요. 이러고 한두 명 빼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데 그냥 애들이 해서 같이 따라하는 거라고 놀이처럼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를. 이게 너무 찝찝해서 이제 여자 탈의실을 남편분이랑 싹 청소를 하면서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서 흰 양말 한 짝이 발견돼요. 근데 그 당시에 탈의실에 행거를 놔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캐비넷보다는 행거에다 옷만 꺼였고 게다가 그 양말 한쪽이 나온 곳은 행거에 가려진 캐비넷이니까 대부분이 안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찝찝한 마음에 양말을 버리려고 하는데 양말 바깥쪽으로 뭐가 삐져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 까봤는데 거기 머리카락이랑 누런 실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마구마구. 예. 그러니까 이게 누런 실이라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 들 때 누런 실이야? 노란 실이야? 그래서 아니 흰색이었는데 누래진 건지 노란색이었는데 연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누렇다가 맞대요. 원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머리카락이랑 누런 실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양말이니까 남편분이 이런 거는 태워서 버려야 된다. 이거 너무 짜증나니까 태워버리자.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버렸는데 신기하게 그 뒤에 아이들이 인사를 하거나 그 탈의실에 그리고 거울이 있던 자리에 벽을 치는 소리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강생들 중에 애들은 거울을 다시 해달라. 이거 보기도 안 좋고 거울 다시 달아줘요. 왜냐면은 거울이 그 칸 하나가 없으면은 대형을 쓸 때도 좀 더 짧게 서야 돼요. 그래서 다시 거울을 달았대요. 다시 거울을 그때 달았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누나가 속해 있던 입시생들이 공연을 준비하던 중에 입시생 중에 남자 댄서가 있었는데 그냥 연습 진행하면서 급하게 의상을 갈아입느라 여자애들한테 얘기하고 여자 탈의실에서 대충 갈아입었대요. 그냥. 왜냐면은 대부분이 여자기 때문에 의상을 다 여자 탈의실에 박아둔 거죠. 그러니까 나 그냥 여기서 갈아입을게 못하러 비닐 뜯고 또 나와 이래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그 남자 댄서가 들어가서 대충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연습을 하는데 그 남자 입시생이 춤을 안 추는 거래요. 계속. 예. 그래서 아씨 연습하는데 다시 할게. 니 때문에 다시 하잖아 빨리. 그래서 서 있긴 서 있는데 춤을 계속 안 추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개를 숙이고 있대요. 갑자기 춤은 안 추고. 그래서 입시생들이 다 같이 진짜 왜 안 하냐고 이러는데 갑자기 고개 숙인 상태로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더니 고개를 들면서 나 이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예. 나 이거 몰라 이러면서 미친 듯이 웃더래 갑자기. 막 이러면서 미친 듯이 웃으면서 갑자기 그 손바닥에 찍히던 벽으로 달려가더니 그 거울에 다시 손바닥을 막 찍기 시작하더래. 바바바바바박 막 그 거울에 막 웃으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비명을 지르면서 이러면서 기절을 했대요. 손바닥을 거울에 치다가.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무 큰 이상은 없다. 과로 정도로 진료를 받고 이제 얘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뭐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근데 의식 돌아와서 집 가자 했는데 애가 못 걸어요. 막 못 걷겠대요. 왜가 팔이 너무 아프대. 막 못 걷겠대요. 아니 왜 못 걸어? 이래서 병원에서도 발목 한번 찍어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발에 실금이 간 거예요. 깁스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연습할 때도 그렇고 기절해서 병원으로 이송될 때도 발목에 다칠 일이 전혀 없었는데 네. 발에 실금이 갔다 그래서 깁스를 해서 공연을 못하고 문제는 입시생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가 매달 있는 학교도 있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입시 볼 학교 한 군데를 못 보게 됐어요. 그 깁스 때문에. 그러니까 2달 동안 춤을 못 추게 돼가지고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때는 거울을 다시 붙였는데 제가 갔던 날에는 그 거울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이거 좀 영화 같은데 이 원장님이 거울을 다시 떼게 된 이유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이걸 뗄지 말지 남편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소름 돋잖아요. 그 애가 그렇게 거울을 찍었다는데. 근데 남편은 이거 또 대만 뭐 돈이 얼마고 뭐 이래가지고 안 떼려고 했는데 떼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또 유아 발레 수업 때 이렇게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제 사무실에 유리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발레 수업이 끝나고 애기 한 명이 그 탈의실 앞에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더니 쉿 하고 예. 갔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하고 거울 다 떼고 여자 탈의실에 남자를 절대 출입 못하게 막 써붙이고 관리를 하다가 사실은 여자 탈의실 남자들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들어가서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이 얘기하기에 그 꼬맹이가 쉿한 게 계속 자기가 들키니까 조용히 하라고 한 것 같다. 애기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귀신이 남자를 진짜 싫어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그 귀신이 탈의실로 온 뒤부터 그 키 큰 남자 귀신이 화장실까지 쫓겨난 거다. 못 들어온다. 그 여자 탈의실 주변은 남자가 얼씬거릴 수가 없게 되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발목이 나간 것도 그리고 저랑 마주친 것도 다 남자들이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생전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꿈이 아니었다면 제가 얼마나 놀랬으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 귀신이 할 대사까지 본인이 하셨으니 당황하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를. 근데 이거 말고도 댄서들 이야기를 계속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계속 수집은 하고 있는데 비보이님께서 이제 댄서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댄서분들도 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뚱뚱한 비보이님 네. 저번에 한 공연을 하시는 분에 관련된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 많이 하셨다고 채팅창에 네네네. 쓰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감독님을 만나면 그분이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한테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야, 아니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채팅창에 이제 비보잉 하시는 분이 있어요. 뚱뚱한 비보이님이라고. 그분도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나 봐요. 그 공연장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웬만해선 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남자 아이는 관객석에서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무대 감독님처럼 보이는 귀신이 네네네. 실제로 나오나요? 거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한 거는 그 아이만 봤어요. 객석에 있는 꼬마 아이만 경험을 했고 무대 감독님은 모르는데 사실 공연하는 분들은 솔직히 충청도 지역에 그런 대공연장이 손에 꼽힙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예. 그냥 충청도에서 예. 그 공연장 크기에 따라 다른데 어디서 공연을 했다 하면 큰 공연장이었으면 100%인데 제가 봤을 때 거기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이 네. 그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객석에서 보인다고 하니까.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달려왔고 무대까지. 오? 달려왔어요? 네. 네네 무대까지 달려왔던 이야기고 이제 그 아이 말고는 무대 감독님은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아이를 봤다니까 저는 이거 100% 거기다 생각을 했죠. 아니, 충청도에 큰 공연장이 몇 개 없으니까. 이게 딱 보니까 다른 시청자분이 같은 걸 보신 거면 그거는 100% 또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공연장에는 음. 정말 많아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 그쵸. 정말 댄서들 이야기가 되게 짧아서 제가 자주 참여를 못하는 거지. 네. 그 짧은 것들 대부분이 막 그냥 진짜 공연장 이야기예요. 그거 한번 모아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 공연장 스페셜. 그쵸.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댄서들이 보는 귀신들 해가지고 아, 여러 썰들을 모으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쵸. 준비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또 이게 옴니버스식으로 또 이렇게 들려주셔도 좋으니까. 네. 오늘 뚱뚱한 비보이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참여해주셨는데 연기까지 또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 자체를 연기를 해주시면 더 와닿아요. 듣는 사람들은 예. 하여금. 네. 그래서 너무 또 소름 끼치게 이야기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또 복 이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일단 귀신 나오는 댄스 학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뭐 댄스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리가 있는 그런 댄스 학원 같은 경우 뭐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많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혹여나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귀신을 보신 분들 혹은 미스테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톡 아이디 DOLB 74개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